네,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 발표 이후에 3번 크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성적표 나온 직후, 그 다음엔 컨퍼런스 콜, 그리고 마지막 젠슨항의 인터뷰 이 시점까지입니다. 타임라인 순으로 속보로 짚어봅니다. 먼저 성적표만 놓고 보면은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4시 20분에 딱 나온 성적표. 매출은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속보 못 들게 나왔죠. 근데 EPS는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듯이 수출 제한 규제 걸린 H20칩 재고 손실 부분이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1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61%로 나왔어요. 이 H20칩 제외한 총이익률은 71.3%가 나왔습니다. 이 61%라는 숫자는요, 컨센이 67.7%였거든요. 가장 낮게 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8%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죠. 근데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스크래치가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오늘 발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중국에 납품하려다가 규제로 막힌 H20칩 어느 정도 대체 영향을 미쳤냐, 그리고 앞으로 미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뚜껑을 까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매출로 잡힌 건 1분기에 46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원래 더 팔렸어야 됐는데 규제로 인해서 막힌 게 25억 달러 정도였어요. 합치면 원래 실제로는 71억 달러 플러스 알파 정도 팔렸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매출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미 생산한 재고와 부품 계약권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 측에서 지불을 했었어야 되겠죠. 이걸 손실을 처리한 금액이 45억 달러 정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일단 이 금액 45억 달러만 넣고 보면 원래 지난달에 본인들이 공시했던 55억 달러 예상보다 실제로는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이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품 계약 취소를 상당 부분 성공을 시켜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2분기 전망입니다. 오케이, 1분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럼 앞으로 이어지는 지금 이 5월부터 이어지는 2분기는 어떡하지? 이 H20을 못 팔게 되면 2분기 사라지게 될 매출이 80억 달러라고 예산을 했습니다. 이는 AMD, 이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AMD의 분기 전체 매출 수준과 비슷한 규모니까 이게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금액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450억 달러 순으로 내놨습니다. 월가 컨센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인데 근데 이게 왜 긍정적인 거냐? 컨센이랑 비슷한 게 왜 긍정적인 거냐? 사실 이번에 월가에서 전망에 좀 일찍 참여한 애널들은 그중에 일부는 H20 관련된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거나 아니면 매우 최소화를 가정하고 이 전망치를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제시할 오늘 가이던스는 컨센보다는 실제로는 훨씬 낮을 것이라는 게 오늘까지 현재 주된 언론들의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80억 달러라는 엄청난 매출 삭감을 예고하고도 이를 맞췄다는 점에서 바로 이 주가에 점프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5시까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드디어 컨콜이 시작이 됐습니다. CFO가 바로 등장을 했는데 바로 입장하자마자 수출 통제 규제부터 언급을 해요. 손실이 크게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재고 처리를 위해 유예기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중대한 영향을 이 H27발로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외국 정경사들에게 이 점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우려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던 상승세가 44%대로 내려가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또 반등하게 만든 소식이 컨콜에서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공급 병목 우려 완화입니다. 최근 2분기 연속 컨콜에서 어땠습니까? 발열로 인해서 공정 우리 수정 중이다, 개선 중이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이상 그런 수정사항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시장의 블랙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당장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만 개를 이번 분기에 배출할 예정이다, 배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칩이 이 서버 렉이 GB200입니다. 그리고 차기작이 GB300이죠. 이 GB300 공급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 차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당장 이번 분기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고 제품 도입 일정이 예정대로 계획된 대로 그대로 진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 CFO가 말하고 난 뒤에 이어서 젠슨항이 무대에 등장을 했어요. 등장하자마자 이 미국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점을 뱉었습니다. 중국의 AI 산업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강하게 내놨고요. H20 제품은 지금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제품 포맷 가지고는 더는 성능을 낮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난달에 있었던 이 컴퓨텍스 행사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H20 칩으로는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서 이 제한적이지만 다른 공급을 위한 대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H20 칩이 아니라 이 그래픽 DDR, GDDR7을 쓰는 다른 칩을 만들어서 이르면 6월부터 대량 생산 시작할 계획이다. 이 로이터의 보도가 며칠 전에 나왔었죠. 이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80억 달러 규모의 중국 매출 손실, 시장이 우려한 것보다 굉장히 컸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기자들도 이 질문 시간에 Q&A 시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이던스가 이렇게 우리의 컨센에 맞출 수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죠? 물어보니까 이에 대해서 젠슨항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던스를 그대로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블랙엘 제품군에 대한 엄청나게 강한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수요가 매우 강하다라는 게 이번 우리 실적 발표의 핵심이다. 이번 전망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까지는 각 국의 자율 주권 AI, 이 소버린 AI를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각 기업별 엔터프라이즈 AI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블랙엘 칩을 이제 각 기업들이 자사 내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 자사 내 서버실에서 탑재를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돌리는 내부 AI망을 구축하는 게 점점점 확산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중심에 블랙엘이 있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정리를 해보면 컨콜에서의 젠슨항은 중국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 우려를 모두 덮을 정도로 블랙엘의 AI 수요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점을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그 발언이 실제 가이던스까지 이어지게 됐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항 바쁘게 움직입니다. 컨콜 마치자마자 바로 블룸버그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마쳤는데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가죽 자켓, 검은색 가죽 자켓 비스무레한 이 여름용 하절기용 재킷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H20 관련해서 또 앵커가 물어봅니다. 중국 관련 기회 상실분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손실분을 메꿨습니다. 정확히 그게 뭐였죠?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역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가장 큰 엔진은 우리의 성장의 가장 큰 현 시점의 엔진은 AI 추론 수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인데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이 다양한 AI 서비스가 우리의 플랫폼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 AI를 얘기할 때 학습용으로서는 굉장히 강하고 근데 다만 추론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비싸고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추론 분야에서 엄청나게 강점을 보인다라는 이 자신감이 계산된 발언입니다. 특히 블랙엘이 이 차세대 우리 신제품인 블랙엘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 블랙엘 자체가 사고하는 AI 시스템을 위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 딱 블랙엘이 전체적으로 깔리게 되는 가장 절묘한 시기에 맞물려져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이 블랙엘 수요가 이 공급 확대가 일어나게 되면은 중국에서의 손실을 일정 부분 다 보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그렇다고 해서 절대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이 점도 분명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화웨이의 최상급 AI 칩이 현재 엔비디아의 H200 칩과 비슷하게 동등한 수준의 레벨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중국 시장을 더 이상 포기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빠진다고 해서 중국이 AI에 있어서 개발을 하는데 애를 먹거나 그럴 일은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에서 이제 그럼 중국 시장 겨냥을 위해서 새로운 칩 그러면 내놓을 것입니까? 컨콜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라고 물어보니 이에 대해서 젠슨항은 추가적인 답변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의 규제 제약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만드는 어떤 제품도 사실은 팔리기 위해선 시장에 가치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고 동시에 시장엔 가치가 있고 이 지점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현 시점의 상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좀 전에 화웨이 칩에 대해서 언급을 했듯이 중국의 경쟁 업체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가치가 있을 만한 칩을 내놓을 때까지는 미세 조정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H20 칩이 막히게 돼서 팔리지 않고 있는데 그럼 중국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화웨이 칩 제품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젠슨항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최근에 H20 칩에까지 확대된 규제는 미국 플랫폼을 중국이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게 결국에 중국에 자체적으로 화웨이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고 결국엔 그렇게 만들어진 자금이 다시 화웨이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거꾸로 미국에겐 불행한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이 TV를 보고 있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살살 좀 꼬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전이 있는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웠어요. 이 관세가 이 산업의 재건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올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건 정말 대단한 비전이고 그리고 이게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엄청난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AI를 중심으로 이 미국이 패권을 확대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늦지 말고 이 AI 시대에 미국이 기술이 전 세계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렇게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 규제 빨리 풀어달라는 요청을 한 번 더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었던 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머스크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엔지니어고 나는 그와 함께 일하는 걸 매우 즐기고 좋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왜 이 얘기를 꺼냈냐? 이 옵티머스 로봇 때문입니다. 옵티머스 로봇이 곧 실현될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옵티머스 로봇이 차세대 수조 달러 이상의 산업이 될 가능성이 나는 현 시점에서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이 로봇 특화 플랫폼이 활용이 될 예정이죠.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협업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젠슨항은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를 인터뷰 마치고 이제부터 출발해서 만나러 갈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유럽 순방에서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에 대해서는 깜짝 선물로 좀 남겨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힌트를 하나 줬어요. 모든 국가가 인공지능이 이제 전기, 통신처럼 이 국가 인프라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상 중에 하나를 만나서 이 주권 AI, 즉 소버린 AI 관련된 어떤 발표가 이 향후에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인터뷰가 쭉 이어지고 난 뒤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인터뷰 나오기 전까지 4%대에 콩콜 직후 좀 떨어졌던 주가는 다시 올라가서 현재는 5%대 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월가는 또 어떤 해석을 내놓게 될지 오늘 저녁 방송 때 다시 한번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 10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